네, 여러분, 대구 동구 을로 왔습니다. 제 친구 이재만이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쌓인 한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유파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재만이 마지막 승부다 하고 지금 출사했는데요. 지역에 내려와서 들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만이다. 이재만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오케이. 네, 시청자 여러분, 저 대구 동구 을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586 기득권 세력 척결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 내부적으로는 기회주의 배신자 집단 척결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주의 배신자 집단의 척결을 위해서는 대구 동구 을에서 우리 자유파가 승리해야 됩니다. 이재만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정치 현장을 떠났다가 이번에 돌아오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그 정치 롤러코스터를 예. 경험하고 다시 우리 고성국 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주의 세력, 이 배신자 집단들이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서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이재만 후보도 그 배신자 집단들 때문에 10년 가까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감옥까지 갔다고. 그래서 이번에 대구 동구을에서 이재만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작게 보면은 이재만 개인의 명예 회복이지만, 크게 보면은 대구,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그 자유파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재만 후보가 이렇게 다시 전선에 나오게 됐는데 요즘 심정이 어떠세요? 저는 이 정치 생활 속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정치하다가 탄압받고, 제가 최고위원 할 때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지를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게 이 나라를 망치는 문제 많은 문재인 정부, 더 이상 원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대처해서 싸우고, 아주 거칠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일들이 쌓여서 제 또 2018년에 어떤 지방선거에서 작은 실수를 했고, 그게 받은 게 상당히 크게 제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공심위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또 제가 아주 소명서를 아주 섬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올려드렸고, 그걸 보시고 저를 이 무대에 올려준 걸로 너무 행복하고, 네. 2주 뒤면은 저희들이 이제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고성국 박사님 방금 말씀했습니다. 우리 보수의 성지 대구, 그중에서 배신자의 씨앗, 요새, 이것이 우리 동구 을입니다. 여기서 다시 찾아야지 보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의 보수 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깃털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또 특히 우리 고성국 박사가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이 소중하게 바쁜 시간에 여기를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고성국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구 동구 을에서 기회주의 배신자 집단을 척결하는 거, 이거는 이재만 후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유파 모두의 일이에요. 당연히 또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재만 후보하고 제가 오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재만이 팀이하게 했으면 제가 여기 안 옵니다. 누구보다도 전투력 강한 자유파의 전사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투쟁하다가 탄압받아서 감옥 갔다 왔어요. 본인은 겸손하게 작은 실수가 있었다 그러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억울하게 탄압받아서 누명 덮어 쓰고, 그리고 좌파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웅크리고 있는 저 배신자들의 야합에 의해서 감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경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경선에 참여할 후보가 5명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지금 253개 전 지역구가 때로는 단수 추천, 전략 공천 뭐 이렇게 있고 경선을 해도 2명씩 경선하는 데가 많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4명이었는데 동글이 그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5명의 후보 간에 경선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제가 이 대구 민심도 좀 들어보고 또 이래저래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이 지역은 그 자유파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지역의 경선의 포인트다. 그런 말씀들을 너도 나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재만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가기 전에 그 동구을하고 이번에 새로 출전한 지금의 동구을하고 좀 바뀌었어요. 지역구가 확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군위가 이제 우리 동구을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영토적으로는 굉장히 커졌고 인구는 군위 인구만큼 우리 방촌동이 또 동구 갑으로 갔기 때문에 예, 인구는 그대로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이게 하나 주고 하나 받았구나.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역구가 커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좀 천성적으로 또 지금까지 좀 부지런하게 예, 활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넓은 지역에 선거운동하는데 다른 후보들보다 제가 많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군위를 많이 다녀올 수 있고 또 이 지역 관리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이번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아주 잘 됐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사실 그 지역구 넓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색은 안 하지만 뭐 그렇게 넓은 데를 내가 이런데 완전히 반대네. 그래요. 그 군위와 동구을 이 지역의 지역구라 특히 군위가 이번에 그 신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행정 개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군이죠. 예. 예, 우리 군이 국민들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 군위에 대해서 우리 이재만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그 발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군위 가서 네. 농업인 회관 2층에서 공약 발표회를 가장 먼저 처음으로 했는데 네. 군위에서는 폭발적으로 이야 이거 진짜 이런 공약이 어떻게 후보가 잘 알고 이렇게 공약을 내놨나. 아하. 그 군위는 한 70%가 농민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자 군위를 만들겠다는 게 공약의 포인트고 네. 거기서 지금 60만 원씩 농업인 수당을 제가 이제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 네. 100만 원으로 반드시 바꾸겠다. 그 대상이 한 5,900명밖에 안 되니까 아하, 예. 그 5,900명 40만 원 캐도 큰 예산이 아니다. 예, 그런데 그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내국인하고 최저임금제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외국인 데리고 농사 지으면은 외국인 좋은 일 시키고 농민들이 매년 적자 보는 이런 농업 소득이 잘못돼 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을 일본도 60%, 예, 미국도 70%인데 아무래도 우리도 생산효율이 좀 다르다 그러거든요. 예, 현실에 맞도록 예,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농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공약을 반드시 실천시키겠다. 네. 그래서 농민 소득을 올려주는 거 그리고 신공항과 관련돼서 경북과 대구시와 국방부와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실천해 주기를 저는 지켜보고 반드시 군위가 불이익이 없도록 지켜내겠다. 네. 예, 그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약이 크게 6가지로 나갔는데 이 6가지 다가 군위 발전을 위해서 네. 또 부자 군위를 위해서 만들어낼 공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기상조고 그래, 시기적으로도 가장 잘 맞췄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군위에 대해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저 군이 군수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군위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민심이 아하. 너무 강해가지고 네. 이 사촌 간에도 선거 때문에 이 서로 말을 안 하고 이런 갈등에 지금 군의가 처해 있는데 네. 미래의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화합과 통합이 필요한데 네. 이게 총선을 통해서 네. 제가 군의를 새롭게 화합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하. 예, 그것 예.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동구가 금호강도 있고 팔공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됐고 그래서 또 해야 될 일이 무지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동구가 대구 전체에서 가장 할 일이 많은 도시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대구를 다시 전국의 3대 도시로 뛰어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고 그 출발점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동구와 군의군 이 지역구에서 제가 당선돼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왜? 이 총선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발전시키려면은 아젠다가 있고 또 비전이 있고 네.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실천 방안이 명확해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낼 수 있는 중앙에서의 자기 노력이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걸 저는 구청장 8년 할 때 공약 이행률 전국 1위 95.6%를 제가 해냈습니다. 그랬어요? 90 몇 퍼센트? 95.6%. 오,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원내에 입성한다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구가 팔공산이 국립공원 됩니다. 이 팔공산이 군위와 동구을이 전체의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균형 발전은 그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가지고 문화산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새로운 문화산업이 우리 팔공산에 가장 적합한 게 팔공산에는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스토리텔링을 융합시킬 수 있고 또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리서치하고 연구 분석해서 만들고 있는데 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 것이고 거기에 메타버스도 넣고 또 이 가상 AR, VR 전부 다 도입해가고 그러면 팔공산이 결국은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도 만들어낼 수 있고 굉장히 알겠어요. 이 개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국비를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관광 명산으로 만들겠다는 게 제 포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만 후보가 동구 팔공산 중심의 공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투리 영어 단어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신 메타버스 이렇게인데 실제 우리 이재만 후보가 IT 전문가인 건 아세요? 정치인들 중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나 IT 쪽으로 가장 일찍 눈을 뜨고 그쪽으로 활동을 해온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대충 책에서 읽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점은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자, 대구 동구가 갖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그 동구 자체의 그 발전 비전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국회 가면은 국민의 대표로 국정에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의정 활동, 입법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좀 중점을 둘 계획이십니까? 제가 크게 4년의 임기 중에 네. 2년 상임위를 선택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문화
정보 쪽에 제가 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좌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네. 우리 국정에까지도 이 가짜 뉴스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가짜 뉴스를 척결하기 위해서 네. 가짜 뉴스 건절 특별법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를 하고 아하. 예, 그 가짜 뉴스를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없애게 네. 하는 활동이 먼저고 네. 그 2년을 하고는 국토교통부로 가서 제가 말씀하신 우리 803의 국립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관광 명산으로 네, 네. 만들어내겠다는 게 제 포부입니다. 지금 우리 이장관 후보 말씀하신 그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마크롱 대통령이나 전 세계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 AI 기법을 이용한 딥페이크라든지 어제 그저께도 윤석열 대통령 그 이 딥페이크에서 완전히 가짜뉴스 지금 날조해서 유통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그 위험한 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 딥페이크 이런 전반적인 이 SNS 영역에 있어서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좀 실효성 있는 규제 대책을 그동안 갖고 있지 못했어요. 위험하다, 문제가 많다고 문제 제기는 많이 했지만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제1호 법안으로 입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아, 나는 고성범이 미워. 자꾸 끝내래. 아니, 고성범, 저 재만이 형이야. 조금 더 해. 예, 자, 1분 얻었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동구 군의군을 요게 이제 정확한 명칭의 우리 선거구 명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선거고 또 우리 지역 발전에도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에 치르는 총선입니다. 어떤 선거든지 중요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번은 특히 군위가 동구하고 같이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803을 서로 도립공원이니 시립공원이니 말하지 않고 우리 동구의 803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에 디지털을 입혀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일을 잘하고 또 일해본 경험이 있고 이런 후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가 사적으로 친하다고 선택하면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 또 4년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인된 일꾼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공인 일꾼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발행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고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고 결국은 우리 지역 공동체가 하나같이 더불어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만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인사에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가까운 친구라서 이런 선거와도 관계없이 가끔씩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저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 올라오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럼 무조건 나가서 죽여야지. 잡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유승민이가 얍삽하게 지 똘마니 내보내고 본인이 내려오질 않아요. 여기 내려오면 뭐 맞을까봐 겁을 내는 건지. 예. 그래서 제가 동구을 동구을 지역은 사실 제가 동구을에 사는 주민이라면 저라도 피켓팅 들고 국민 이 동구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을 정도예요. 기회주의 배신자들 더 이상 여기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저도 그렇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전체가 대구 동구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파의 정신, 자유파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선거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재만 후보한테 마음을 모아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자, 대구 동구을에서 이재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